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플렉스의 강효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 세계 뉴스에서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화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죠. 오늘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칩을 중국에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웨이가 개발해내는 모든 신제품에 자체 개발한 7나노 칩이 들어가는데, 미국 제재로 화웨이는 7나노 파운드리를 TSMC에게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우리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중국 유일의 7나노 파운드리 기업인 SMIC가 스마트폰용도, 자율주행용도, 서버용도 만들어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캐파가 있는지, 이 캐파를 늘리고 있다면 필요한 장비는 구해놨는지 여부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화웨이의 꿈, 실현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 모두 생각보다 높은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마지막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지원까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SMIC가 7나노 칩을 만들어낼 충분한 캐파가 있는지 먼저 볼까요? SMIC 캐파를 정리한 표입니다. 현재 SMIC 캐파 중에 7나노를 만들 수 있는 라인은 여기 팹8의 P2 혹은 SN1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해당 팹에서 월간 15K를 양산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화웨이가 목표한 만큼 스마트용 칩을 만드는 데는 충분하지 않죠. SMIC는 이미 7나노 팹 증설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지금 가동 중인 SN1은 월간 35K로 늘리고, 아예 새롭게 SN2 팹8의 P3를 새로 만들어서 역시나 월간 35,000장까지 양산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문제는 SMIC가 증설 상황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으니 양산 가능 여부를 다들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봤는데요. 반도체 공장을 짓는 과정에 필요한 공사를 SMIC가 다른 기업들에게 수주를 줬을 테니 지금 어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수주를 뜯어보자 라고요. 반도체 공장 구축 순서는 이렇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으면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부대 시설과 장비 구축을 모두 끝냅니다. 배관, 클린룸 같은 것의 설치가 모두 완료가 되고 나면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반도체 산업 종사자 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모든 부대 시설과 인프라 장비 구축은 반도체 장비가 입고되기 1개월 전에 모두 끝나야 하고요. 여기를 모두 마쳤다라고 평가하는 마지막 공사가 바로 FFU라고 하는 클린룸 가동을 위한 공조 시스템 설치가 모두 마무리되면 완공이라 평가한다고 합니다. 운이 좋게 SMIC의 팹8의 P3, 그러니까 신규 증설 중인 SN2 팹 수주 공시를 입수할 수 있었는데요. 클린룸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을 사는 공시고요. 이 구축 항목에 FFU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일을 내년 5월로 예정하고 있죠. 한마디로 내년 5월에는 SN2 공장의 부대시설 구축이 모두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6월부터는 반도체 장비가 입고 양산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토대로 몇 개의 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계산을 대충 해보면 SMIC의 2024년 말 7나노 제조 가능 라인은 지금 가동 중인 SN1을 조금 증설이 더 진행됐다고 가정하고 2만 장, SN2가 풀캐파를 돌린다고 가정하고 3.5만 장, 그럼 총 월간 5만 5천 장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중 화웨이 칩을 만들어주는데 50%를 몰아주고요. 7나노 제조 수율이 60%, 화웨이 5G 기린 9000S 크기를 대입을 하면
월간 화웨이 5G 생산량은 약 9만 개 정도가 되고요. 이걸 연간으로 환산하면 거의 1억 개가 넘는 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화웨이의 내년 스마트폰 출고량 1억 대 중에 이 5G 스마트폰 메이트 시리즈 판매량은 약 30%, 3천만 대 정도입니다. 스마트폰에 필요한 물량을 다 사용하고도 기린칩은 약 7천만 개 정도가 남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화웨이 자율주행 플랫폼과 서버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캐파까지도 충분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도체 장비 중에서 중국이 만들지는 못하는 노광 장비를 SMIC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가정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아주 기초적인 가정을 해보면 SMIC가 노광 장비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SMIC가 노광 장비를 조달해 왔던 과거를 정리했던 표인데요. 2018년에 SMIC는 ASML로부터 EUB를 받기로 계약을 했었는데 미국이 개입하면서 2019년에 이를 DUB로 대체해서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그해 처음으로 월 3,000장 양산이 시작됐죠. 단순하게 캐파 3K를 만드는데 DUB 장비 1개를 가져오겠다라고 SMIC가 계획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SMIC의 증설 목표 35K에 해당하는 DUB 장비 필요량은 12개가 되겠죠. 반도체 장비 입찰 자료에 따르면 지금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SMIC는 ASML로부터는 약 11개의 장비, 그리고 일본으로부터는 약 10개의 DUB 장비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절반만이 7나노 제조가 가능한 ARF 장비라고 가정해도 사실상 필요한 장비 수 12개는 이미 채운 셈일 수 있죠. 문제가 되는 수율 부분을 중국 정부가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해준다고 생각하면 중국 내부에서 화웨이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현 시점은 정부의 자금 지원을 분산할 산업군이 없죠. 과거에는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과 같이 여러 산업의 지원이 분산되었었는데 나머지는 이미 정부의 지원이 필요 없을 만큼 중국 역량이 확대된 상황이니까요. 오히려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될수록 정부의 지원금은 칩 자립화 현실성이 가장 높은 화웨이 밸류체인으로 집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침 내년이 정부가 반도체 육성 기금 3기를 런칭할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 같은 기대감을 반영해서 화웨이 밸류체인들의 실적 추정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편에 걸쳐서 중국 화웨이가 생각보다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적어도 중국 내에서는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화웨이 밸류체인 기업들의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느껴지죠. 다만 화웨이 밸류체인 기업들 시가총액이 다소 작다는 것,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중국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화웨이 테마를 완전히 놓치기는 아깝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화웨이 밸류체인 비중이 높은 중국 ETF 4가지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화웨이 밸류체인 종목 비중이 약 33.5%에 달하는 차이나 AMC CSI 500 커뮤니케이션 ETF를 비롯해서 반도체 칩과 부품을 주로 다루는 티엔홍 CSI 일렉트로닉 ETF, 화바오 WP CSI 테크놀로지 리딩 엔터프라이즈 ETF, 중국 대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담겨 있으면서도 화웨이 관련 비중도 16.5%나 되는 차이나 AMC CNI 세미컨덕터 칩 ETF를 관심 종목으로 제시합니다. 화웨이 스마트폰, 자동차 혹은 AI와 운영체제까지 화웨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은
보고서에 자세히 기재를 해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서 보고서 URL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중국 주식 플렉스의 강효주였습니다.